안녕하세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튼튼픽입니다. 나름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안 빠지시나요? 샐러드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도 식단 조절하는데도 체중계 앞에 서는 게 두렵고 체중계에서 내려오면 좌절과 절망에 빠져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껏 해오신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만 먼저 알았더라면 20년은 고생하지 않고 진작에 살을 빼고 쉽게 유지했을 텐데요. 제가 이 그림을 이해하고 15kg를 빼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고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는 잠시 잠깐 되고 다시 요요로 괴로워하실 거예요. 바로 대사의 변화인 신진대사, 인슐린의 저항성,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어떻게 비만을 만드는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먹어도 배가 금방 고프고 단계 땡기고 먹고 나면 졸음이 오고 쉽게 피곤하십니까? 혹은 늘 운동하고 싶고 활력이 넘치고 체중 유지가 쉬우십니까? 여러분은 이 왼쪽과 오른쪽 어디에 속하십니까? 체중이 감량이 어려운 호소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적게 먹어도 체중 감량하는 게 어렵네. 아, 규칙적으로 난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체중 감량이 잘 되지 않아. 아, 내 의지력의 부족인가? 아, 내 의지가 너무 나약해서 살 빼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한 앞의 현상들을 겪고 나면 일반적으로 모두 다 좌절감에 빠져서 더 이상 체중 감량이나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4번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도 하고 사실 먹는 양도 많이 먹지 않고 술도 안 먹는데 늘 다이어트 성공 못하고 복부 비만에 지방간에 고혈압까지 사실 작년 1월 딱 1년 전에는 100kg까지 심한 과체중에 비만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식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피자와 치킨 생각만 해도 맛있다고 생각하는 완전 제가 어린이 입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샐러드나 채소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되다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41세를 맞아 뚱뚱이 비만에서 벗어나 튼튼이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요요 없는 지속 가능한 몸무게 유지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만이 무엇일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비만은 체내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체중이 증가한 상태를 말하는데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 비율이 정상 범위를 초과하여 신진대사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세요? 뭐 생활 습관의 문제이다. 아, 내가 열심히 하면 살을 뺄 수 있지. 내가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살을 빼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만을 의학적인 상태로 인식해서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질병으로 보고 계신가요? 결과적으로 비만은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의 저항성, 만성염증, 호르몬 불균형,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비만이 이러한 질병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비만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신체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였는데요. 비만의 원인을 기여하고 있는 것들이 유전적인 요소가 40%, 환경적인 요소가 30%, 신진대사의 문제가 20%, 인슐린 저항성이 10%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집안에서 어느 누구도 뚱뚱이가 없습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환경적인 요인과 신진대사의 문제와 인슐린의 저항성이 저의 비만의 원인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고요. 결국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니라 대사적인 이상이 동반된 상태,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리적 질환이라는 것이 저의 비만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진대사가 무엇일까요? 신진대사는 음식이 에너지로 변환되고 사용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신진대사는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 소화대사량으로 이루어져 있고, 만약에 우리 몸이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식을 먹으면 효율적으로 에너지 변환을 하게 되어서 지방을 태우게 되고 체중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효율적이지 않은 신진대사가 떨어진 상태라고 하면 음식을 먹고 나서 감소된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지방이 축적되고 체중이 증가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하된 신진대사의 증상은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찌고 몸이 항상 차갑고 손발이 시리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고 무기력하거나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증상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섭취하면 에너지 변환이
저하가 돼서 지방을 축적하게 돼서 결국엔 체중 증가가 되는 신진대사 저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과연 뭘까요? 인슐린이란 혈당을 세포로 보내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는 호르몬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인슐린이 정상적인 신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세포가 혈당을 받아들여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인슐린의 저항성 신호를 보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세포가 혈당을 받아들이지 않아 혈당이 혈액에 축적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인슐린 저항성은 정상 상태라고 얘기하면 혈당 척도를 전송을 하고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앞서 말한 신진대사를 유지함으로써 혈당을 안정시키게 만드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 발생입니다. 이 인슐린이 저항성을 갖게 되면 혈당이 증가되고 과도한 인슐린이 분비돼서 지방을 저장시키고 체중이 증가되고 결국엔 신진대사가 저하되어서 비만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는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무거워지거나 배가 금방 커지고 단 음식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고 복부 지방이 늘어나거나 공복 혈당이 높아지고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 비만으로 이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의 경우는 인슐린이 저항성을 갖게 되면 지방이 축적되고 신진대사가 저하되며 비만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혈당 스파이크인데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가 설탕이 포함된 빵이라든지 밀가루를 섭취했을 때 혈당이 급증돼서 올라가고 또한 이후에는 혈당이 급 강화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는 식후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금방 또 배가 고파지게 됩니다.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 계속 당기게 되고요. 기분이 쉽게 변하고 화가 나거나 짜증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결국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 과도한 인슐린이 분비돼서 저혈당 증상을 일으키고 다시 단 음식을 갈망하게 돼서 인슐린 저항성을 심화시키고 에너지 저장을 증가하여 이 원을 그리게 됩니다. 결국엔 비만의 악순환 고리를 일으킵니다. 신진대사 이상과 인슐린 저항성, 혈당 스파이크의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몸에 질병을 갖게 되고 또한 살이 빠지지 않게 되는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해결책의 핵심 전략은 결국에 신진대사의 활성화를 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며 혈당 스파이크 관리를 하게 되는 걸 텐데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수면을 7, 8시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시키는 것은 하루 30분 이상 걷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며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며 간헐적으로 단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관리하는 것은 정제 탄수화물인 밀가루나 혈당을 줄이게 되고 식사 순서를 채소를 먹고 단백질을 먹으며 탄수화물을 먹는 등 조절함으로써 우리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할 수 있는 게 결론입니다. 결국에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하는 의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비만은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니라 신진대사, 인슐린 저항성, 혈당 스파이크와 연결된 문제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굶거나 운동을 많이 하려는 내 의지만으로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보다는 질병을 관리하려는 자세와 노력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비만의 악순환 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만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방법,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제가 이 비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본격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어떻게 반년 만에 10kg을 뺄 수 있었는지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몸 튼튼, 마음 튼튼 할 수 있는 꿀팁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